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인터뷰 바로 진행하죠. 자, 오늘도 총선 앞두고 정치권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현재 또 이 상생포럼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송재봉 대표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5월에 네.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청주시장 후보 경선이 아니죠, 후보자 토론회 때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뵀던 것 같고 TV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뵀던 것 같고 오랜만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가끔 그 시민들 만나면 요즘 왜 TV에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신데 요즘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긴 한데 뭐 그 원래 정치인은 밭은 평소에 갈아야 된다. 그런 좀 마음으로 정말 평소에 못 만났던 다양한 네네. 시민들 좀 찾아뵙고 또 자체적인 포럼도 운영하고 네. 또 뭐 그동안 못했던 뭐 좀 독서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다지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결국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네. 지금 이제 청원구 쪽에 출마 의사를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게 그 청원구가 그 만만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우선 그 5선이고 6선에 도전하는 이제 변재일 의원님이 계시니까 예. 우선은 좀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이제 좀 숙제이고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 뭘까요? 뭐 그야말로 뭐 당원 모집하고 예. 뭐 평상시에 인사하러 다니고 뭐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저의 장점을 어쨌든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제 그 같이 또 청원구에서 준비하시는 또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뭐 허창원 대변인이라든지 유행열 전 행정관도 오셨었는데. 그래요? 예. 네. 근데 다들 이제 아무래도 변제일이라는 큰 산이 워낙 있다 보니까 예. 세대 교체 그 전에 어떤 것들에 대한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송재봉 대표께서는 어떤 장점을 들고 그 큰 산을 넘겠다, 맞서보겠다 말씀하실런지요? 저는 뭐 그 엘리트 정치라든가 엘리트 행정을 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풀뿌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또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사회적 쟁점과 이슈를 만들어서 그걸 제도화하는 네. 그런 방식의 일을 또 평생 해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과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 유권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갈망 또 그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성향도 그렇고 또 당원 내 성향도 저는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전 같은 조직 선거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다. 예. 그래서 조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강력한 그 경쟁자들이 대부분 요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 요구하는 네네. 적극적인 혁신적인 어떤 마인드와 예. 어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내놔야 그 당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힘이 네. 결국은 이 경선이든 또 본선이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혁신적인 마인드라는 표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혁신적인 마인드가 지금 요구되는 곳이 일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중앙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돈봉투 의혹 때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 코인 그리고 이래경 위원장 9시간 만에 사퇴했고 네. 또 이번에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와 관련된 일련의 지금 그 일들이 지금 민주당을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바뀌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 흐름은 전혀 쇄신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아무래도 행정관으로도 계셨고 어쨌든 이 뭐 지역의 총선이라도 중앙당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어떤 면의 혁신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뭐 어떤 경우는 정말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기득권의 그 정치인들의 어떤 행태가 좀 보여진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중요한 것이 그 당원들의 그 이 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오히려 그 당의 중요한 정책으로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민주당이 의원 중심의 정당 그것도 이제 뭐 의석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 중심의 정당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닥에 있는 당원들의 어떤 그 정서와 네. 또 당원들의 기대와 좀 분리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래서 대의원제의 폐지 또는 예. 그 영향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역계 기득권을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 특히나 지금 그 현역들에 대한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 당무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공개가 안 돼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예. 평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즉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당원 중심의 어떤 민족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되고 그것이 아마 바뀌어야지만 오히려 정치 전체도 투명해지고 또 의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왔던 것이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를 낳는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과 당원으로 얘기하시니까 결국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개딸들로 일컬어지는 좀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 특히 그쪽의 요구들과 또 일부 의원들의 어떤 괴리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뭐 개딸이라고 표현,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얘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깨딸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요. 깨딸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까? 예, 깨딸이라고 부르죠. 예. 깨딸. 예. 그 민주당의 당원이 지금 12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 모든 정당에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층위가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마치 소수의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분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는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당원이 참여하는 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100만이 넘는 이런 당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건 민심과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식의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차원의 어떤 그 개혁적인 또 나갈 방향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뭐 공천이든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또 어떻게 변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워낙 이제 친명과 소위 말하는 뭐 비명의 그게 이제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낙연 대표도 전 대표도 이제 귀국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이제 방향 키가 틀어지느냐에 따라서 총선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원하는 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에 대한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당내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들의 삶과 연관된 민생 정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민생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혁신하라 이런 것이 저는 요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어제 혁신위원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저는 혁신안을 우선 잘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자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의 혁신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1차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충실하게 저는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마 숙제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냐 안 가냐는 예. 저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얼마나 잘 속도감 있게 예. 진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승패가 달려 있다 민주당에. 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본질을 놓치고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갈 거냐, 이낙연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방식의 논쟁은 네. 결국 우리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해서 네. 당내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힘을 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 적극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제대로 혁신의 방향이 잡혀지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네.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이 질문 꼭 그냥 지나가면서 드리기 때문에 혹시 3지대론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혁신의 어떤 그 속도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다가 잘 안 될 경우 혹은 또 거기에 또 반하는 어떤 세력이 지금 이제 벌써 무소속 모 의원은 이제 신당 창당한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흐지부지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가셨는데요. 송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제3지대에 대한 이제 논의는 모든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 때 특히 총선을 앞두고는 그 거론이 됐고 네네. 또 시도가 있어 왔는데 예. 일시적인 성공을 한 사례는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할 때 그 어떤 실패 경험들을 이미 기존의 정치권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제3지대가 시도는 있겠지만 네. 그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거의 25년 지금 이제 시민들이라는 표현 많이 쓰셨는데 25년 정도 정말 시민 운동가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가셔서 또 네. 그야말로 중앙의 지금 정부에 일을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25년 이후에 그 3년의 또 경험이랄까요? 그 기간이 또 많은 생각의 변화, 또 많은 그 어떤 또 이 안목의 변화를 또 좀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행정관 하고 오셔서 어떤 거 제일 많이 좀 드신 생각이 있을까요? 지역으로 내려오셨을 때. 1차적으로는 그 저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쭉 그 해오셨죠. 20년 넘게 예. 시민 운동을 해왔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어떤 권한과 또 그런 어떤 권위를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예, 생각이었는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는 정말 그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 설득하고 노력하면 결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도적 권한을 잘 쓰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청와대 가서 처음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네. 그때 받았던 굉장히 호된 그 문제 제기. 어떤 그래 문제 문제는 제기가 알겠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여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야.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대안을 얘기해야지. 왜 여기다 문제만 잘 정리하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시민 운동을 해오셨던 면에서는 문제 제기를 일목요연하게 하시는 게 어떤 그렇죠. 되어 그게 제 있으셨을 텐데 장점이었는데 해결책을 내놔라. 그렇죠. 그러면 정말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내고 예. 또 제3의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관의 역량이다. 네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의 역량이기도 하고 예. 크게 뭐 정치 행정이 요즘 뭐 통합돼 가는 분위기니까 행정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네. 결국은 대안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하게 해서는 어떤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네. 어떤 문제를 함께 협의해야 될지 이런 쪽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게 된 측면이 아마 가장 큰 변화이고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어쩌면 그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을 또 거친 것이 그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 제기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환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청주시장에도 네. 뛰어드셨었고 이번에 이제 총선을 준비하시는데요. 잠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 아까 이제 변젤이라는 큰 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청주시장을 준비하셨었기 때문에 청주 네. 전체를 이제 바라보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꼭 청원구여야 하나요? 이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거고,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치를 통해서 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꿈이고 목표이죠. 네. 그래서 굳이 뭐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청원구를 왜 선택했냐 그런 질문한다면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째는 그 청원구는 청주의 미래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여러 폴리스로 시작해서 오창도 오창산업단지, 있고, 예. 옥산 그리고 오송으로 이어지는 네. 이 신산업벨트를 잘 키우고 오히려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기존의 사고와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미래형 그 과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청원구는. 네, 청원구의 오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립장, 소각장 또 최근에는 그 인접 바로 지역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을 지금 긴장시키고 있고 네. 또 내수 이 지역에 보면 축산 악취에서부터 뭐 항공기 소음 피해, 소각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라든가 네. 기존의 어떤 그 개발적 마인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같이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생태 문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할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나. 저는 고민 속에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청원구의 유권자들이 청주의 어느 지역보다도 혁신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인데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혁신적인 후보를 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아마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제가 청원구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당내 경선부터 해서 그야말로 좀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셔야 될 텐데 저희가 한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금방 많이 갔네요. 가서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또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끝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번 청주시장 후보로 나와서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좀 제일 아쉬웠던 것이 더 많은 그 시민들을 발로 뛰면서 만나서 그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서 그분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정치는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정치다. 유권자의 기대를 현실화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청원구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또 청원구의 그 지역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네.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토론하고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지역 정치든 중앙 정치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 문화와 참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재봉 청주 상생포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